자, 수학도사의 잼수학 14번째 시간, 오늘의 킬링 포인트 분석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타겟은 바로 수직선 위에 숨어있는 유령, 바로 무리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겁니다. 영원히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의 정확한 위치를 포착하라. 네, 맞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데 절대 반복되지 않는 그 숫자, 그 녀석의 꼬리를 잡는 게 바로 오늘의 목표죠. 아니, 대체 우리가 쫓는 무리수가 뭐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냐고요? 바로 이런 녀석입니다. 분수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고요. 소수점 아래 숫자가 정말 끝도 없이 아무런 규칙도 없이 그냥 막 펼쳐지는 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파이나 루트 2 같은 애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다 하고 콕 집어내기가 정말 까다로운 그런 타겟인 거죠. 자, 이렇게 까다로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비밀병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구간축소법.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굉장히 우아한 수학적 알고리즘입니다. 이 병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목표물이 있을 만한 구역을 딱 정해요. 그리고 그 구역을 정확히 반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물이 없는 쪽은 과감하게 버리고 있는 쪽만 남기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포위망 좁히기 작전 같은 거예요. 수색 범위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목표물을 덫으로 몰아넣는 거죠. 이 사냥 절차는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트랩. 함정을 설치해서 목표물을 구간 안에 가둡니다. 두 번째, 테스트. 그 구간의 정중앙을 테스트하는 거죠. 세 번째, 슈링크. 테스트 결과에 따라 포위망을 확 좁힙니다. 마지막으로, repeat.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밀도를 얻을 때까지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하면서 끈질기게 숨통을 조여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직접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목표물, 루트 2를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루트 2가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제곱했을 때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니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덫이 설치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1 미만. 자, 이제 구간의 중간 지점 1.5를 테스트해 볼까요? 1.5의 제곱은 2.25. 오라? 우리가 찾는 2보다 크네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루트 2는 1.5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성공! 수색 범위를 1과 1.5 사이로 확 줄였습니다. 보세요. 오차 범위가 절반인 0.5 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자, 새로운 구간 1과 1.5의 중간 지점은 1.25죠. 1.25를 제곱하면 1.5625. 아하, 이번엔 2보다 작네요. 그렇다면 루트 2는 1.25보다는 크다는 얘기겠죠? 좋습니다. 다시 수색 범위를 1.25와 1.5 사이로 좁혔습니다. 오차 범위는 이제 0.25 미만. 감이 오시죠?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오차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고 정밀도는 2배로 높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은요, 단순히 답을 찾는 계산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밀도를 향한 끝없는 추격전인 셈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의 정확도를 달성하려는 수학적 집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정신, 일종의 지적인 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집념을 다른 유명한 타겟, 바로 파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포위망을 좁힙니다. 3.14. 그리고 또다시 더 높은 정밀도를 향해 한 발짝 더 314199.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더 가깝게, 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3.14159-265. 결국에는 무한히 정밀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도달할 수는 없는 그 지점을 향해서 말이죠. 3.14159265358973.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수학적 집념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구간축소법이라는 엄청난 도구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무리수든 원하는 만큼 정밀하게 그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거의 잡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성공이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더 거대한 질문으로 이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숫자 하나를 사냥하는데 이렇게나 끈질긴 과정이 필요한데 대체 이런 무리수들이 수직선 위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2분의 1, 4분의 3처럼 분수로 딱 떨어지는 유리수도 무한히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무리수의 무한과 유리수의 무한은 같은 레벨일까요? 같은 크기일까요? 수직선을 언뜻 보면 마치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사실 이 무리수들은 그 유리수들 사이사이에 있는 무한한 틈을 가득 메우고 있거든요. 과연 어느 쪽의 무한이 더 클까요? 바로 그 머리가 띵해지는 질문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뛰어들 거대한 미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충격적인 정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칸토어의 넘사벽 증명을 통해서 어떤 무한은 다른 무한보다 그냥 큰 게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르게 크다는 그 경이로운 진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